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천교육원의 총괄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노천 인사올리입니다. 오늘도 명제 하나 정해놓고 가끔 밴드의 제 글을 인용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볼 때 제 시선이 아래로 잠깐 향할 때는 요 전체적인 카테고리 제 밴드의 노천교육원이라는 밴드에 올려놓은 글을 인용하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예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제 머리에서 혹은 하트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한테 편안하게 설명을 해 올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 저번에 해겔의 변증법 뿌리가 되는 두 카테고리가 있었어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하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인데 그거를 보완하는 가치 체계로 저 노천의 신시론을 한번 한다고 표현해 올렸으나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한 6일 정도 부산하고 서울 출장을 다녀오는 바람에 그때 올리지를 못했어요. 타이밍상. 그래서 그 중간에 그 공지를 미리 한 대로 원효의 화정사상을 미리 찍었는데 4강을 그게 이제 아마 오늘 3강이 올라가고 내일 화정사상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가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신시로는 앞에 제 유튜브 1200강 속에 가장 많은 카테고리를 차지하는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신시주의로 바라본 신의 사관이라든지 또 신의 본질에서 바라본 신시로, 그 다음에 지금 경제에 입각한 신시론 이런 것들이 많이 찍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제가 모니터링 할 때 정확하게 6강, 7강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어요. 한 12강 정도 섞여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은 그 신시론주의에 입각한 그 앞에 노천의 신시주의입니다. 그거를 철저하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첫 번째 일부에서는 신시론의 뿌리가 되는 두 축이 있는데 하나는 코드론이고 그것이 블랙 앤 화이트의 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다 성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남녀라는 성별. 그게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우리나라에 한해서입니다. 뒤에 일자로 시작하면 성별상 남자고 뒤에 이자 넘버로 시작하면 여자로 성별을 구분짓듯이 여러분들만의 영적인 주민등록증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정신의 개념에서 그것을 우리는 코드론이라고 하는데 코드는 정확하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 유튜브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축이 되는 코드론 하나랑 또 하나의 축은 아트론이라고 합니다. 그 아트론은 뇌 그림을 포함한 가치입니다. 첫 번째 코드론은 여러분들만의 영적인 주민등록증, 즉 주민등록증 상의 성별을 구분짓듯이 여러분이 영성적이냐 기적이냐 또 혹은 도적이냐 혹은 신적이냐는 감각의 분류를 말합니다. 코드는. 날씨가 좀 흐리다 보니까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잠겨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신시론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역설하고 다녔으나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사실 극소수였습니다. 제 노천의 신시주의를 조심스럽게 내놓았을 때 코드론, 그 다음에 국부론 포함한 거예요. 코드론이 등장하기 전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과 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은 역사에 이미 등장을 했었고 그들이 그 국부론과 자본론으로 모든 사상적 뿌리가 되는 토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펼쳐지는 경제의 이론 및 실현의 세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많은 텍스트들이 지구상에 존재했으나 노천의 신시주의만이 아직까지 한 번도 써먹지 않았던 사상적 뿌리이므로 그 다음에 가치적 뿌리이므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금강경에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처럼 거대한 지구촌의 인드라망처럼 생명의 생태계처럼 요 신시주의를 접목할 수 있다면 지금 지구 전체의 당면에 있는 고통의 체계들을
보완하고 또 바로잡고 그 다음에 균형과 조화를 맞출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내놓은 게 이 노천의 신시주의자 신시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신시주의의 뿌리는 또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자꾸 카메라를 이래 의식하고 쳐다보니까 자꾸 좀 표정이 좀 경직되고 그럴 거예요. 저는 원래 무대 체질이라서 무대에서 하면 굉장히 코믹 버전 위트한 것도 잘하는데 어떤 때는 저 막 강의하다가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앞에 이 삼성 거 카메라 2개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정정할게요. 휴대폰 2대가 놓여져 있는데 저는 카메라를 쓰지를 않습니다. 뭐 좋은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정집의 일반 2층 집무실을 개조한 조건이라서 이 환경적인 조건이 유튜브나 쇼츠를 찍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제 주근깨 다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도인들은 분장도 하고 옆에 조명과 환경적인 조건을 잘 설비를 세팅을 해서 예쁜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뭐 꾸민다거나 뭐 조명을 놓는다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 상상해 본 적 없고 그냥 그 형광등 불빛 아래면 어떻고 오늘은 또 많이 흐려요. 이럴 때 조명을 2개를 탁 해주면 굉장히 얼굴이 화사하게 나오거든. 마치 화장한 것처럼. 근데 조명을 켜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 친구 되게 어리석다. 저 친구 되게 아둔하다. 동의하겠습니다. 저는 번잡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세팅을 하고 그게 차갑고 기계적이고 이런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쇼츠고 제 유튜브 작업이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냥 사람은 자기 꼴대로 생긴 대로 모양대로 형태대로 풀어내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노천의 신시주의 태동에 대해서 미리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노천의 신시주의의 원뿌리는 자본론과 그 다음에 국부론을 보완하는 가치체계라는 것. 그래서 이 신시주의는 홍익의 대의의 뿌리가 전제돼야 된다라는 것. 그런데 저작거리에서 이화세계, 홍익인간,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도인, 그 다음에 뭐 지리상, 그 다음에 도 닦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진리, 이런 것 명상, 이런 것 자체가 저작거리에서는 굉장히 싸구려스틱하고 식상한 그런 명사적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홍익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오늘날의 시간적 또 혹은 공간적 그 역사 히스토리 안에 홍익이라는 명사적 단어는 옳게 사용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도인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제가 이 코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고 원효 스님처럼 서랍을 그리에 북을 치면서 복선거사라고 사람들아 사사가 있고 무예가 있어도 일체의 걸림이 없는 무예처럼 살아라. 화정 사상이 최고의 가치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닌 것처럼 저 또한 지구 자체의 코드론이 조심스럽게 등장한 것은 이 노천의 신시주의의 뿌리이니까 사상적 철학이 가치 철학이 그 뿌리 자체를 한 기둥으로 세우고 아트론이라는 뇌 그림을 하나의 또 기둥으로 세운다면 음양의 조화로 지구의 모순점, 그 다음에 당면한 지구의 고통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 세력 혹은 가치 뭐 혁신적인 교육 가치 체계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지금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로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뇌 그림 아트론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끝없이 사람들에게 역설하고 다닐 때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준 사람들은 극소수였으나 그 극소수가 거의 다 저희들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늦둥이 아들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노래 있죠.
막 농협 그 CM송 같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초딩생 2학년 때부터 그 친구가 저에게 힘이 돼주는 극소수의 이제 팬덤을 형성하는 팬이었어요. 최초에. 이 코드론이 세상 속에 등장하는 건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걸 내놓은 건 20년이 훨씬 더 지났어요. 이걸 세상에 내놓자마자 저희의 이야기에 길을 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즉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신시주의가, 그리고 위대한 한민족의 홍익의 사상이, 그리고 한 철학의 위대한 그 대의가 세상을 따뜻하게 아우를 수 있다고 하자 사람들은 거의 다 제 말에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지만 관심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상적 철학을 믿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처음에는 그랬고 알리바바의 마웬도 처음에는 그랬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앞에 조금 부대 설명이 길었으나 이렇게 1부는 갈무리하고 2부에서는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스토리텔링 빼고. 그래서 1부를 이렇게 가늠하겠습니다.